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아입니다. 최근에는 조금 무겁고 어려운 주제들을 다룬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가볍지만 중요한 내용인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독이 된 식품, 숨어있는 초가공식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이 키우시는 분들은 아침에 매번 차려주기 쉽지 않다 보니까 학교 보내기 전에 몸에 좋다고 하는 통곡물 시리얼 드시는 집 많으실 텐데요. 그것 말고도 유기농 쿠키나 과일 주스도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도 마트 가서 시리얼 겉포장지만 보면 온갖 미사역으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데요. 겉에 적혀있는 것만 보면 마치 건강에 좋은 만병통치약처럼 뼈도 튼튼해지고 또 머리도 좋아지고 키도 쑥쑥 커질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죠. 그것 말고도 유기농 쿠키는 마치 자연에서 막 키워낸 작물처럼 누가 봐도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만 같은 포장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초가공식품이 뭐길래 이렇게 말들이 많은 걸까요? 초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원재료의 모습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식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과일 주스 같은 경우 자연에서 딴 사과를 농축액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 껍질과 섬유질은 버려지고요. 오랜 보관을 위해서 방부제인 벤조산 나트륨을 넣습니다. 그 후에 다시 물로 희석할 때 설탕과 인공 향료를 추가해서 최대한 원액과 비슷한 맛을 내게 합니다. 결국 한 병의 주스는 대략 사과 4개 분량의 당이 들어갔지만 비타민C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네, 그렇다면 100% 착즙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은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주스의 당은 천연이라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체내에서 받아들이는 당은 당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스는 과일의 껍질과 살을 걸러내면서 섬유질의 80%가 사라지는데요. 농축 과정에서 과일의 당이 액체 상태로 집중되면 섬유질이 없어지면서 혈당 또한 폭탄처럼 치솟아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당뇨 전 단계까지 가거나 현재 암을 치병 중이신 환우님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해답은 매우 간단한데요. 과일은 통째로 먹는 것입니다. 껍질과 과육이 든 섬유질, 항산화 물질이 당의 빠른 흡수를 막고 장 건강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통곡물 시리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곡물을 분쇄하고 고압으로 찌꺼기만 남긴 뒤에 당류와 방부제로 맛을 낸 것인데요.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타민, 섬유질 같은 영양소는 사라지고 대신 당과 나트륨, 또 바삭한 식감을 위해 튀기다 보니까 트랜스 지방으로 뒤덮인다라는 거죠. 특히 어린아이들은 단맛을 좋아하다 보니까 설탕을 입힌 종류도 많은데요. 이렇게 설탕이 많이 함유된 시리얼을 섭취하면 체내에서 몇 가지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뇌에서 도파민 조절 이상과 혈당의 급격한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면서 기분이 이렇게 조울증처럼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좋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흥분 상태를 유지하면서 자극에 점점 내성이 생기고 더 빠르게 강력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게 되겠죠. 실제로 설탕이 많은 고당식이 ADHD를 높은 확률로 유발한다는 연구가 2019년도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2022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은 하루 열량 30%를 초가공식품에서 섭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젊은 층들이 무심코 먹는 라면, 만두, 볶음밥과 같은 이런 간편식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점점 소비량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런 식품만 먹으면 또 포만감도 있고 살도 찌지만 반대로 정작 필요한 영양분은 적어서 영양실조에 걸릴 수 있다는 게 놀랍기만 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몸에 해롭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초가공식품은 중독성이 강한 걸까요? 네, 바로 단맛과 짠맛이 이 뇌의 보상체계를 자극해서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초콜릿 찾게 되는 건 결국 이 뇌가 속아서 이 위로받기 위한 느낌을 주는 현상처럼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명하게 먹거리를 섭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먼저 재료가 설탕, 파뮤, 정제 곡물이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성분표 목록에서 길수록 또 모르는 화학명사가 좀 많을수록 초가공식품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불가피하게 라면을 섭취한다거나 볶음밥을 먹어야 한다면 계란이나 두부를 추가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좋고요. 된장국에 신선한 버섯이
버섯이나 청경채를 넣거나 또 고구마, 단호박을 찜기에 쪄서 간식으로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초가공식품이 간편한 식사를 지향하는 만큼 반대로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또 건강한 한 끼를 챙기실 수 있겠죠. 그런데 파묘는 무엇이길래 좋지 않다고 하는 걸까요? 이 파묘는 야자 열매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입니다. 가끔 코코넛 오일과 같은 거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코코넛 오일과는 다른 기름 야자의 열매에서 추출되는 오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성 기름이라고 하니까 올리브 오일처럼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이 기름은 그렇게 좋은 기름은 아닙니다. 포화 지방산이 높아서 파묘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 심혈관 질환, 고혈압 등 건강 문제 위험이 있고 또 가공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기름이기도 합니다. 다만 생산 비용이 낮고 또 장기간 사용해도 품질이 쉽게 변하지 않아서 가공비도 줄이고 또 판매 단가도 낮출 수 있다 보니까 기업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기가 쉬워서 선호하는 기름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파묘를 이용한 제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재 암치병을 하고 계신 환우님들은 이 식품에 든 인공 첨가물이 체내의 염증을 증가시킬 수 있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성분 리스트의 이 길이를 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유기농 쿠키라고 요즘 건강식처럼 판매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요. 유기농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건강할까요? 유기농 밀가루로 만들어도 정제당과 파묘, 또 합성 팽창제가 들어간 쿠키는 초가공 식품입니다. 이렇게 좋은 식품과 좋지 않은 식품을 혼합하고 정작 판매할 때에는 좋은 점만 강조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마케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진짜 건강식의 선택 기준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런 위험을 피하려면 식품 선택 시 5초 원칙을 적용해 보는 건데요. 성분표를 읽을 때에는 5초 내에 이해가 되지 않는 화학 성분이 3개 이상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럼 바로 선반에 내려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대신 통밀가루 같은 친숙한 재료로 만든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죠. 건강에 좋지 않은 파묘의 대체법으로는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거나 아보카도 오일을 샐러드 드레싱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4년 유럽 심장학회에서는 파묘 섭취량을 1일 7g 이하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는데 이는 통조림 참치 한 캔에 들어있는 양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외식 시에는 튀김옷을 벗겨내고 먹거나 구운 감자칩 대신 무말랭이를 바삭하게 건조시킨 칩을 선택하는 이런 작은 습관이 트랜스지방 섭취를 60%까지 줄여줄 수 있다고 합니다. 결국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은 의식적인 선택에 있습니다. 슈퍼마켓 진열대의 눈높이에 놓인 이 제품이 마케팅 비용이 많이 든 초가공 식품일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이런 사실을 유념하시고 이제는 이런 현실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장바구니에 담기 전에 한 번 더 성분표를 들여다보는 그 작은 행동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되겠죠. 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초가공 식품의 비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도 현명하게 선택을 하면 우리 가족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식탁 위의 작은 변화가 10년 후에 큰 건강을 만든다는 거 잊지 마세요. 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